안녕하십니까. 월간조선 박혜석입니다. 오늘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노정희 위원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노정희 위원장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인데 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회 임명이 돼가지고 이게 중앙선관위 같은 경우에는 그 상임위원, 선관위원 중에서 대법관을 갖다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는 그런 관행에 따라서 이 노정희 대법관 이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됐는데 글쎄 이 사람이 그 무슨 책임감과 사명감이 있다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계속 고수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부실 이런 논란 등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직을 고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혀가지고 상당히 사람들이 의아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노정희 위원장 뭐 했습니까? 그 논란이 촉발된 대선 사전투표 그때 뭐 했습니까? 토요일이라서 출근하지 않았다. 아니 이게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뭐 자기가 뭐 교회를 다니든 뭘 다니든지 간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이 투표가 실시되는 날에 토요일이기 때문에 출근하지 않았던 그 변명 혹은 그 해명 혹은 그 측근들이 했는지 본인이 직접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주장이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설득력이 있습니까? 논란 이후 첫 출근길에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이런 취재진의 그 질문에 이거 사과 안 했습니다. 본선거 대책 마련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운운할 뿐이었습니다. 사과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사과는 없었고 무슨 선관위 무슨 뭐 거기에 나와가지고 무슨 뭐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으로 선거 관리에 철저하게 뭐 보완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근데 과연 이러한 행태가 사법부 최고직인 대법관이면서 국가 5부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언행이라고 그런 사람의 어떤 소명, 사명, 책임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솔직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 노정희 위원장은 그러면 왜 그런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체 그 무슨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2020년 11월 달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관리위원장이 됐는데 이때 이제 국회 청문회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문회를 하려면 국회의원들, 청문위원들이 질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너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네 생각을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답변서를 보냈는데 그 답변서가 이 노정희 대법관 이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이 됐던 조성대 씨 이 사람이 국회에다가 냈던 답변서와 내용이 거의 똑같다. 그러니까 64개 문항에 걸쳐서 답변이 똑같다. 심지어 문장 부호까지 똑같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뭡니까? 이게 한마디로 어떤 공직선거법이나 선거관리에 대한 소신을 물어봤는데 이 소신의 내용이 2달 전인가 먼저 청문회를 거쳤던 사람과 똑같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마디로 이 노정희 대법관이라는 사람,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그 소신이란 건 자기의 생각인데 자기의 생각마저 베껴버린 그런 사람이 국회에다가 그런 답변서를 내고 결국엔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됐는데 이 사람이 과연 그 선거관리의 어떤 막중함, 그런 책임감, 사명감이 과연 있을까? 이런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그겁니다. 우리 헌법 첫머리에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주권재민.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주권재민.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어떤 식으로 표출됩니까? 국민들이 투표를 함으로써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투표를 갖다 망친 부실 선거인지 뭐 부정 선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망쳤지 않습니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헌법 1조 1항과 2항에 나와 있는 그 원칙을 갖다가 어겼지 않습니까? 뭘 어겼습니까? 아니, 직접 투표, 비밀 투표는 너무 기본적인 국민의 권리인데 그 주권자인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인 그 주권자인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인데 그 투표 용지를 갖다가 선거 사무원인가 그 사람한테 내라고? 이게 직접 투표입니까? 이게 비밀 투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투표 용지를 갖다가 어디 바구니에다 놔두고 쓰레기 봉투에다 놔두고 이게 선거 관리입니까? 이게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의 표의 그 무서움, 그 의미, 그 무게 이런 걸 아는 사람들이 하는 행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끝난 겁니다. 그리고 사전투표할 때 뭐 있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의 기표된 투표용지를 줘놓고 어떻게 투표를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게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 관리를 하는 나라가 우리가 지금 어디 1948년도 50 총선거도 이렇게는 안 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했던 선거도. 이런 작태를 벌여놓고서 직을 유지하겠다는 사람들이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유일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선거를 망친 자들이 자리를 지키겠다는 게 과연 말이 됩니까? 노정희 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020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노정희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다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표절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박주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을 했었는데, 이 노정희 위원장이 국회 청문위원들의 정책들이 63개 중에서 그 전달에 청문회를 치른 조성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갖고 제출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또 조성대 상임위원 이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또 뭐냐면 조국 사태 당시 조국을 옹호하고 드루킹 김경수 드루킹 여론 조작 있지 않습니까? 이 드루킹이 악의적으로 여권에 접근했다고 또 이렇게 하고 2012년에는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가 시대정신이라고 하고 2011년 10월에는 그 원순 씨가 서울시를 들어 올리겠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은 위대합니다. 만세 만세 만만세. 이게 2011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 박원순 씨가 이긴다는 그 결과가 나오자 이런 주장을 했고 북한의 천안함 폭진 사실을 부정했고 이런 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금 돼 있다 그겁니다. 그 사람의 답변서 내용을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라고 하는 노정희 대법관이 이 사람의 답변서 내용을 그대로 베껴가지고 국민의 대표 대2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에다가 그대로 제출했다 그겁니다. 문장 부호까지 똑같다 그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국민을 무시했던 거 아닙니까? 이런 국민을 무시한 인사청문회법 취지, 재정 취지를 무시한 이 노정희 대법관 아니 딴 사람도 아니고 또 대법관이 이런 식으로 했다 그겁니다. 이런 사람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적임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앞으로 지방선거 보완 운운했는데 과연 제대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더불어민주당은 그때 당시에 뭐 했냐? 적격이라고 해가지고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중앙선거관리위원이 됐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됐습니다. 노정희 대법관은. 그리고 이 노정희 위원장이 조성대 위원회 답변서를 어떻게 베꼈느냐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유권자의 참여권 보장, 정당 가입 나이 제한,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 청소년의 정치 참여, 공직선거법 개정 등 중앙선거관리원 개인의 생각을 피력해야 되는 주요 질문에 대해서 다 조성대 위원회 답변을 갖다가 베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장 부호, 띄어쓰기까지 똑같은 부분도 적지 않습니다. 이거를 다 소개하려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 것 같아서 짤막하게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자기 자신의 생각, 소신이 타인과 100% 갖출 수가 어떻게 문장 부호, 띄어쓰기까지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거 뭡니까? 이게 과연 대법관이 할 일입니까? 그래놓고 국회에다가 답변서를 제출하고 그래놓고 지금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하고 있고 그 선거관리를 그렇게 해놓고서는 지금 선거관리위원장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국민의 권리를 대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선거 현장에서 겪는 고충 3가지. 지금 제가 먼저 말씀드린 건 조성대, 뒤에 얘기하는 건 노정희 이렇습니다. 조성대 현재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동안 외부에서 지켜보면 느낀 점과 선거구 획정위원 경험에 비춰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제기하는 합리적 근거 없는 선거 의혹으로 인해 정당하고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 수행이 위축되고 온라인상 위법 행위 양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신속한 차단 조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선거가 임박하였는데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필요한 법 개정이 늦어졌을 때 발생하는 선거 준비의 어려움이 선거 현장의 가장 큰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조성대 위원의 답변이었고 그 한 달 뒤에 노정희 후보자 지금은 선거관리위원장 이 사람의 답변입니다.
현재 후보자 신분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만 그동안 외부에서 지켜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일부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제기하는 부정선거 의혹으로 인해 정당하고 적법한 선거관리 업무 수행이 위축되고 선거 사무 기피 현상으로 인력 장소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며 온라인상 위법 행위 등 새로운 선거운동 양상에 따른 대응의 어려움이 선거 현장에서 겪는 큰 고충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에 대한 후보자의 소신을 묻는 거기에 대해서 조성대 지금까지 선거관리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정 중립의 자세로 공정한 선거관리에 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고 있고 위원은 대통령 임명, 국회 선출, 대법원장 지명 등 행정, 입법, 사법부의 고른 참여로 이루어져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는 회의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서 그 의사결정 과정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위원회 임기와 신분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등 높은 수준의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고 위원은 대통령 임명 3인, 국회 선출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등 행정, 입법, 사법부의 고른 참여로 이루어져 중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제도적으로 해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의는 회의체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있으므로 그 의사결정 과정도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일부 토시는 좀 다르겠지만 여러분들 이 표현 방식이나 이 답변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다 똑같다 그겁니다. 누가 써줬다? 그럴 수 있는데 아무리 써줬어도 자기 소신을 묻는 거는 좀 자기가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소신이 똑같냐 그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회 청문회를 통과했던 노정희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거관리 총괄 책임자로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선거 관리를 우리 국민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지방선거 결과, 그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선거 결과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불신을 자초한 중앙선관위를 책임지는 노정희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선관위를 위한다면 그리고 국민적 불신을 갖다가 해소하려고 한다면 그 직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선거 관리 실패에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는 선관위 관계자들은 모두 다 징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 노정희 대법관과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들 그리고 중앙선관위 실무 책임자들 이 사람들의 행태를 계속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